자, 그래서 주역 악역을 가시죠. 끝냅니다. 주역. 네. 자, 신스틸러. 네. 대한민국 애국자들입니다. 네. 애국자들. 네, 별표는 애국자는 아니고요. 별표 이번 주에 이슈가 있어서 신스틸을 했습니다. 아, 그럼 별표부터 보시죠. 네. 별표 누굽니까? 애국자는 아니고. 네, 이번 주 이분들 애국자 아닌데. 네, 애국자 아닌데 일단 잘 몰라가지고 네, 그러나 이번 주 씨는 확실히 네. 스틸한 5분인데, 네, 홍준표, 김태호, 유영하, 박형준, 정병국, 네, 이렇게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 전 대표는 지금 이제 컷오프가 됐죠. 네, 그런데 어제 양산 사무실에서 어쨌든 그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근데 이제 여러분들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 46분에서 한 20여 분을 보면서 느낀 건 홍준표 대표가 문재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분이 그래도 스나이퍼는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근데 계속 이걸 읽으시더라고요. 네. 아, 그래요? 예. 홍준표 씨가 이거 네. 좋대? 이렇게 안 하고 그래서 제가 홍준표 홍준표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홍준표 전 대표를 아는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갑자기 왜 저러냐? 어떻게 저렇게 그랬더니 지금 다 떠났대요.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영혼이 거의 지금 트라우마 상태래요. 솔직히. 그러니까 그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면 무슨 공황장애 비슷한 게 왔나? 그것까지 모르는데 F4용지 읽을 뿐이 아닌데. 왜냐면 참 야비한 정치한다 하면서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홍준표 대표 관련된 기사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참 안타깝고 이제 컷오프 홍준표 이런 공천이 아니라 막천이다. 나는 지금은 탈당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목요일까지 황 대표한테 시간을 준다고 10일. 엄포를 놨어요. 오히려 답을 달라 나한테. 그러니까 지금 근데 이게요 그 46분짜리 한번 여러분 보세요. 왜냐면 그거는 이제 이분은 글하고 페이스북으로는 티가 안 나는데 이미 티가 납니다. 이게 눈을 못 기자회견이라고 하는데 너무 허술을 하게 됐고 그러니까 그만큼 좀 안 되고 저는 마음이 좀 그랬어요 이번 주. 그래도 대권 주자까지 갔던 분이고 그런데 저 정도로 마음이 힘들어졌나 보다 했는데 진짜 물어보니까 지금 거의 너무 힘든 상태래요 지금 마음이. 그러면 내려놔야지. 예. 그러니까요. 차라리 지금 멋지게 다시 착 올라갑니다. 네. 그때가 다른 게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요번 10일까지 날짜 정하지 마시고 어쨌든 그 위기 속에서 또 홍준표 대표의 역할이 있었고 또 사람이 저는 이제 조금 전 정신과에 상담을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조금 이상해질 때는 뭐냐면 날 알아주지 않을 때. 그냥 저는 홍준표 전 대표님을 알아드릴게요. 그래서 왜냐면 연예인들이 공황장애를 많이 알아. 김구라 같은 친구가 얘기하더라고. 공황장애 하는 게 인기로 밥 먹는 사람들이 그런 공황장애를 많이 하는데 이분 정치인도 마찬가지예요. 네, 가장 두려운 게 맞습니다. 하나 나를 못 알아줄 때 그러면 못 알아주고 가까운 사람들이 있죠. 왜냐면요 가까운 사람 10인이 떠나지 않을 때랑 10인이 떠날 때 허탈해져요. 왜냐면 내가 이제 끝났구나 그런 마음들이 드는데 저는 홍준표 전 대표님 위기 속에 그래도 대권 주자를 해주셨고 열심히 해주셨으니까 또 언젠가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태까지 살아오신 게 있으니까 여기서 내려놓으세요. 왜냐면 다른 사람 앞에 이어서 김태호 어쨌든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그것도 고향에서 이번 주에 아니 지사까지 하고 대권 주자도 이 사람 한 사람인데. 네. 근데 이런 홍준표, 김태호 이런 분들을 통해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정치가 참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저도 정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마지노선을 본인이 정하지 않으면 여기는 망가지기 쉬운 곳이다. 그리고 누구도 내가 여기서 10년 고생했잖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네가 나가지 그랬어. 그런데 여기다 올인을 하고 이제 뭐 몰빵을 하면 그 다음에는 되게 뭔가 갈 곳도 없고 그동안 다른 친구들 예를 들면 다른 데서 정치권에 안 오고서 잘 된 친구들 사업도 잘 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부럽고 자기 인생이 허무해지거든요. 그래서 정치를 이제 허업이라 그러잖아요. 아니 그럴 사람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되지. 정치라는 맞습니다. 게 다스리고 나라를 잘 국민들 편안하게 하고 나라를 다스리려고 하는 게 정치인데 자기가 무슨 어떤 스펙을 쌓고 자기가 돈을 벌고 자기가 힘자랑하려면은 하다가 힘자랑을 못 하게 되니까 억울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요. 그럼 나쁜 사람들이지 그러면. 그러니까 막스 베버였나요? 어떤 정치 관련된 책에 제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거든 정치할 생각을 하지 마라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너무나 느끼는 게
아쉽고 자기가 어디선가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여기 때문에 못 먹고 살았다라고 아쉬움이 들 때는 이미 그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많은 유권자들에게 힘을 줄 수 없어요. 네, 그럼요. 그렇습니다. 아이, 네, 두 김태호. 뭐. 그다음에 유영아. 이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 메시지를 들고 나오면서 네, 뭐 지난주에 정말 씬스틸이 있었죠. 그건 이제 또 다른 데서 다루겠지만 이제 그거는 그건데 어쨌든 요번에 미래한국당에 비례 신청을 비례 신청을 그 다음 날 했어요. 근데 이건 시스토리인데 제가 그쪽 당사에 갈 일이 있었는데 저는 유영아 변호사를 봤습니다. 근데 너무 놀랬던 게요. 그날 이제 한 12분 정도가 있었는데 아무도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리고 기사에는 유영아 변호사의 접수인이 와서 했다는데 직접 와서 했습니다. 자기가 직접. 예, 대기 번호는 아마 한 뭐 60에서 70번 정도였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유영아 여기 그 기사 보여주시겠어요? 공병호 지금 공관위원장 미래한국당 공관위원장이 요번에 미래한국당이 544명이 접수했고요. 비공개로 70몇인이 이제 비공개로 접수를 했어요. 왜냐면 비공개 접수하신 분들은 현직이 조금 있거나 뭐 교수거나 사실은 이제 되지 않으면 네. 그래서 미래한국당 오늘 이제 이게 오늘 기사인데요. 유영아 부적격 조건 대상이지만 면접은 진행하겠다. 이렇게 이제 오늘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적격 조건에 대해서 썼는데 계파의 갈등에 관련된 또 뭔가 유발할 수 있는 자에 대해서 써놨는데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모르지만 이런 국민 여론들을 아마 미래한국당에서 신경을 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개인적으로 제 개인 생각입니다. 네. 방송에도 이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의 편지 배달부 역할만 해라. 네. 네가 뭘 행동하려고 그러거나 네. 메시지를 그 배달 사고 내지 말아라. 네. 근데 이런 게 배달 사고예요.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비례 신청하라고 했을까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정치하려고 대통령 편지 들고 나와서 그럼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지. 쥐는 배달부밖에 안 되는데 그러네요, 예. 자기가 비례 신청을 왜? 그러면 주군인 박근혜 대통령한테 말하자면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희석시켜버려. 그럼 박근혜 그쵸. 대통령이 아주 좋았던. 내 똘만이 내 변호사 비례 당선시키기 위해서 메시지를 낸 꼴밖에 안 되잖아요. 그건 아니지만. 예. 그게 아니거든. 네. 그럼 왜 아쉬운 거죠. 왜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왜곡시키냐 이거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절대 이건 잘못했다고 봐요. 왜 맞습니다. 자기가 비례 신청을 해? 네, 좀 아쉬웠어요. 그냥 메시지는 메시지로서 했으면 그렇죠. 더 이게 다이아몬드도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이렇게 갑판에 놓고 파는 사람하고 정말 그 누가 파느냐에 따라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영아 변호사 고생하신 거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상담을 한 사람으로 모두가 비판만 하지만 알아들일 건 알아들여야 된다는 생각은 드는 게 고생한 게 그럼 비례하려고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아니잖아요. 3년 동안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이 매번 그렇게 면담하고 지켜왔던 것은 저는 인정해드리고 싶다. 그러나 이 비례가 희석되는 거에서는 본인이 좀 아쉬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간의 고생이 요거 하려고 그랬나? 그러니까요 정치인들은 이렇게 되니까 맞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걸 안 했어야. 네. 자, 그리고 또 앞으로 다른 갈게요. 분은? 너무 오늘 많아가지고 앞으로 네. 넘어가 주시면요. 네. 네, 박형준 지금 통합 추진해가지고 잘하시고 MB 어쨌든 MB의 브레인으로 지금 자기 사람들 다 이번에 공천도 많이 주시고 김은혜 강남 병에 넣으려고 그러다가 하도 여론이 안 좋아서 네. 분당 갑에 넣고 네. 이렇게 했는데요. 자기가 그래서 또 어제 비례 그 신청을 3월 7일까지가 미래한국당 접수 완료였는데 3월 9일 추가 접수에 내셨다가 아주 여론이 뭐냐 결국 똑같은 거죠. 자기 하려고 이런 거 아니냐 해가지고 그럼. 90분 만에 철회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의 변명은 뭐 내가 들어가서 마무리를 지려고 했다. 예. 마무리 질 사람 많습니다. 예. 뭐 여태까지 마무리 못해서 저깁니까? 욕심쟁이들이야. 네, 다. 본인 근데 저는 이 정치인들 박형준 교수님은 사실은 제가 직접 뵌 적이 있는데 느낌은 이런 겁니다. 그냥 한이라는 게 있구나. 이분도 박근혜 대통령 때 공천을 어쨌든 못 받고 네. 부산에서 이제 한 번 국회의원이 되고 국회 사무총장까지 했는데 그런 뭐라 그럴까 이 정치인들은 한이 있는 것 같아요. 각자의 보이지 않는 다른 가지고 있는 게 90% 있어도 자기의 아니, 자기 개인 한풀이 하려고 그 국회의원 되겠다 그러면 그 지역구의 국민들 진짜 유권자들은 뭐야? 그러니까요. 지 한풀이 전국으로 대상하려고 네. 투표해 줘야 그래서 되는 거예요? 그걸 알으신 것 같고 결국은
불출마 사퇴 다시 뭐라 그러죠? 그 돌렸어요. 네, 예, 철회했어요. 철회했어요. 잘했고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안 내고 멋있었을 수 있는데 굳이 스타일 구겼어요. 네, 스타일 구겼어요. 정병국 지금 그리고 또 우리 손학규 그분의 사람인 또 이쪽으로 넘어왔잖아요. 네. 근데 정병국은 불출마를 했고요. 네. 저는 근데 예상하건대 미래한국당이 지금 5인이 됐거든요. 근데 네. 지금 민생당이 19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선거 그 비례 이제 네. 비례 연합당이 생길 수도 있고 민주당이 그냥 비례를 낼 수도 있는데 번호 순으로 되면 지금 4번이거든요. 미래한국당이. 네. 근데 이제 2번이 되는 게 목표인데 네. 그러려면 19명의 의원인 지금 민생당을 이겨야 돼요. 네. 그러면 저는 제 생각에는 정병국 같은 의원은 현 의원이니까 네. 미래한국당으로 좀 가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 불출마 잘하셨다. 왜 그러냐면 지금 김영호 공관위원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초반에는 막 칭찬을 하다가 모든 자리 지금 TK의 20석 중에 11석을 뺐잖아요. 네. 그것도 물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유승민의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고 뭐 이러면서 막 웅성웅성했어요. 그리고 TK의 그 대구 경북의 매일 신문이라고 네. 매일일보 거기에서 아주 뭐 김용호는 들어라 하면서 이제 그 대구 시민들이 지금 화가 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저는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후의 공천 이제 오늘부터 오늘 강남병 공천 그리고 또 호남 공천이 오늘 있습니다. 네, 오늘 중요한 또 공천들이 있는데 이제 좀 더 중립적인 마음으로 그렇죠. 해주시길 바래요. 바랍니다. 네. 자, 3위부터 갑니다. 네. 대한민국 애국자들 주역 3위는요? 3위는요? 3위 까주세요. 3위가 안 까지네. 떨면서 안 까시네. 네. 아, 심재철 원내대표님이 지금 좀 정리를 싹 해주셨어요. 지금 왜냐면 그 개헌 관련해서 100만 명만 넘으면 많은 지금 대깨문부터 조선족부터 이 100만 명 넘는 거 이제 일도 아닙니다. 근데 그거 넘기면 할 수 있게 하겠다에 지금 찬성한 개헌 발의를 네. 할 수 있다는 건데 그거를 개헌을 시킨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런 국민 100만 명이 네. 말하자면 발의를 하면 네. 개헌 발의안이 될 수 있게 그런 의원들이 지금 미래통합당에도 22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등등해서.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화가 나 있고 이게 도대체 뭐냐 개헌론 이렇게 하면서 막 화가 나 있었는데 심재철 대표님이 딱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기사 보여주시면 네. 개헌 21대 원 구성 후 해야 한다. 물론 예전부터 그 헌법이기 때문에 바뀔 요소는 있는데 지금 아니다. 정확하게 했고 정권 심판론으로 희석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셨어요. 네. 정리가 됐어요. 정리됐어요. 네, 그래서 요번에 잘하셨습니다. 네. 네. 왜냐면 확실히 이 연륜이 있고 그러시니까 딱 하면서 이 개헌 논의가 싹 바닥으로 왔거든요. 김무성 무대 형님 한동안에 한때는 그래도 잘했는데 네. 한 번 망가지더니 어떻게 왜 이럴 때 개헌을 들고 나오지? 난 나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럴까요? 저는 네,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게. 그 김무성 대표님 관련해서는 제가 어제 무슨 SNS 강의를 했는데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봐서 그 이현주 어쨌든 이현주 후보가 지금 부산 남구 을에 됐잖아요. 원래 하고 싶었던 중영도구가 안 됐고 근데 이게 이 사안에 대해서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어떻게 보냐고. 그래서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했습니까? 김무성이라는 분은 난 모르지만 만난 적도 없고 이분은 그냥 부산에선 사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배신자고 뭐고 그건 그거지만 부산 영도구에서는 나 그래도 중영도구에서는 아직 사자야인데 그 이현주 의원이 그 지역에 들어오려 했잖아요. 네. 근데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면서 들어왔잖아요. 네. 그랬을 때 여기서 지금 누구를 깔았냐면요. 후보 2명이 그 김무성 그 전 대표의 비서였던 황보승이라고 부산 시의원인 여자 있어요. 여기서도 방송을 네, 했습니다. 황보승이 거기 그분이 들어왔고 김영호의 비서였던 남자 비서 그렇게 둘을 넣었어요. 이거는 경선해라. 네, 경선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현주 너 까불지 마 이거 했다고 생각해요. 김무성이란 분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정치를 가끔은 동물의 왕국 같아요. 서로 영역 싸움 있고 이분이 서울과 수도권에서 지금 전혀 뭐 어디서든 김무성 대표를 뭐 지도자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부산 그 지역 안에서는 아직도 영향력이 있다 그래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러면은 아까 그 정치인들은 잊혀질 때 부고 빼고는 다 알리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악플도 좋대요. 악플도 좋대요. 아무도 안 알아, 아무도 자기를 언급조차 안 할 때, 그러니까 이봉규 박사님을 통해 우리 신스틸러의 악역이라도 나올 때와
악역 주역도 우리가 그때 손학규 얘기했잖아요. 이제 사면에 드실 일이 없다고. 그때가 가장 슬플 때래요. 예, 그때가 정치인들은. 저는 무대 형님이 이래서 그 제가 정계 은퇴하라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개헌 같은 얘기를 헛소리를 가끔 하기 때문에 빨리 정계 은퇴하고 해외에 한 몇 년 가 있으라는 거예요. 이래서 그러니까 무대가 맞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안 해도 무대에 만나면 듣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의중을 이럴 것이다 하고 저들이 행동해요. 동생들이 그러니까 영향력을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빨리 정계 은퇴하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유승민과 함께 두 분.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얼른 또 진행 갈게요. 자 앞에 가보죠. 자 2위는요. 네. 이게 잘 안 나와네요. 예. 이게 엔터가 안 돼. 예. 저 우리 PD가 휴전증이 있어요. 젊었는데 손을 부들부들 떨고 아니 중요한 사람 나올 때는 사진이 너무나 아니 그게 아니라 중요한 사람 나올 땐 떨어. 아니 우리 PD님이 대표가 나오니까 떨고서 이거 누르질 못하네. 아니 PD님이 그때 김태우 헷갈려가지고 그 뒤로 약간 이 명단 작성할 때 마음이 힘드시다. 황교안 대표 어쨌든 종로에서 잘 하고 계신데 뭐 물론 아쉬운 부분들도 뭐 많은 분들 언급하지만 그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유튜브를 일단 지금 5만이 넘었는데 이게 당대표라고 이게 조회수가 많은 게 아닙니다. 이분이 이제 황교안 오피셜에서 사실은 이 안에서 지금 계속 활동하는 거 릴레이 영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응원 릴레이 영상들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종로 안에서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 오늘은 또 장로님들이 응원하고 또 다양한 부류의 분들이 뭐 경기고등학교 동문들이 응원하고 뭐 어떤 아줌마 응원하고 이렇게 릴레이를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일단 지역 활동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말씀 드리고 대신에 저는 이제 공천이 지금 김영호 공관위원장에 다 맡겼지만 우리 그렇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우리 뭐 학생부장 선생님 누구 다 부장이 있잖아요. 다 열심히 해주세요. 교무주임. 교무주임. 교무주임이 똑똑하니까 뭐 교과서 문제는 하시고요. 학생주임이 또 벌 잘 하니까 애들 그 생활지도 해주세요. 맡겼어요. 그것도 리더십이지만 생활주임이 제대로 못해서 애들 막 성추행하고 또 뭐 이상한 일 있고 사천하고 막 난리가 나면 그때는 지도자는 다 모이세요 부장님들. 지금 왜 근데 이렇게밖에 못했죠? 그게 또 리더입니다. 근데 지금 대다수의 분들이 이제 황교안 대표에게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리더 너무 맡긴 건 좋은데 이제 거기에서 좀 중간 점검을 이제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종로 선거하는 게 너무 바쁘신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댓글 또 있나요? 정주미님 회원 등급되신 걸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이야기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은 한번 그런 여태까지 공천 이제 마무리거든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제가 볼 땐 90% 정도 공천이 된 것 같은데 물론 된 지역을 뭐 다시 엎을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것도 너무 멋지고 진정성이 있지만 조금 이제 당 지도부잖아요. 그리고 대표잖아요. 당 대표로서 많은 분들이 당원들이 원하는 좀 한번 점검이나 좀 그런 무언가에 사람들에게 소통하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전합니다. 그런 의견도 있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저 지역구 이기는 거다. 그런가요? 지역구를 종로에서 이낙연을 꺾어주면은 이게 확 그냥 쓸어요. 근데 거기서 지면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거에 집중해 주시라. 저는 그런가요? 자 의견은 또 다른 거니까. 자 신스틸러 대한민국의 애국자들 주역 대망의 1위는요. 박근혜 대통령. 이번 주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었죠. 뭐 메트로님 감사합니다. 메트로. 뭐 많은 국민들이 울었고, 저는 뭐 어떻게 그 메시지를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김상훈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김상훈. 이번 주에 박근혜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는 애국이다. 나라를 사랑하는가? 정말 이분은 나라를 사랑하는 분이구나라는 것들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졌고. 그것의 마음들이 사실은 나라를 사랑하는 분을 원하는 것 같아요. 많은 국민들은. 그리고 이번에 총선에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고 그런 분들이 뽑히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뭐 거대 야당에 대해서 서로 논란도 있고 뭐 우리가 뭐 저쪽이 야당이냐 이런데 그런 지역적인 것은요. 전에 그 박사님이 사실은 대부 얘기하셨잖아요. 영화 대부에 대한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이번 주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그랜드 마더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랜드 파더가 아니라 네, 그랜드 마더. 네, 예. 대모고. 왜냐면 사람마다 사이즈가 있는데 저는 새아이 엄마거든요. 네. 이게 다예요. 저의 사이즈는. 애들 셋 밥 먹이고 오늘 아들 PC방 들여놓고 막내 뭐 해주고 이러고 나면 제가 막 제 화장을 못하고 영혼이 딸려서 막 와요. 거기다 뭐 방송해야지. 네, 방송해야지. 준비는 또 왜 이렇게 인물은 많은 거야. 이게 제 사이즈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다 사이즈가 있고 있어요. 예. 그 품을 수 있는 게 있구나. 네. 근데 저는 예를 들면 청소년은 품을 수 있지만 뭐 대다수의 성인과 국민을 품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 박근혜 대통령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국민을 많은 이 국민을 품을 수 있는 분이구나. 그리고 그러셨구나. 단지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또 이렇게 왔구나. 이런 면들이 다시 조명이 됐고요. 그냥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냥 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우리 많이 배우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내어주라라고 말은 하지만 저는 이거 이렇게 못 써요. 이거 쓰고 됐어, 야 안 줘, 야, 이거 그냥 못 주겠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사람이니까. 근데 이 메시지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되는 그 얼마나 그 뭐라 그러죠? 이 하도 참는 분들이 살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 정도의 내공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빨리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이 정권 잡아서 저희가 빨리 나오시는 날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요. 그날까지 네. 건강 잘 지키시고요. 네. 네, 김신혜 신스틸러였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예.